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영웅 흑인형을 아십니까? 제 5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가능하다. 많은 이들은 점진적 발전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동안 우리의 정치가 점차 발전해 왔을까?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공존 공영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점차적 방법이 과연 있는지를, 나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공존공영 사회를 목표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대핵심적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중산주의가 대안이다. 괴물이 된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물질혁명, 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눈부신 경제발전과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가 전체의 부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무한 경쟁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급기야는 부유한 자들이 국가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기 쉬운 구조이다. 산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중산층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가에게로 부가 초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중산층이 약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1%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의 증가 비율 차이도 이 1% 사람들의 부가 224% 증가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단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헬조선이란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다.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답의 60% 이상이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부의 불균형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 헬조선의 상황이 지금은 개선이 되었느냐? 개선되기는커녕 집값 등 부동산값의 폭등으로 젊은 세대들을 포함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졌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사유재산제로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그 근간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기가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는 문제 외에 앞서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현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이대로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과 가지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사회 갈등과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괴물 자본주의를 마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가 가져가야 할 부를 착취하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재산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창시자는 독일의 마르크스이며 창시자의 이름을 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도 한다. 구소련의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이후 동유럽과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북한 등지에도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지구상의 장차 자본주의는 모두 없어지고 공산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의욕 상실과 기술 발달 저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1990년대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이후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면서 종말을 고했다. 중국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나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했으나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진 것이다.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었던 공산체제는 이후 공산당 간부와 절대 다수의 인민이라는 계급을 형성하여 소수의 공산당 간부가 절대 다수의 인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본적인 변화, 중산주의가 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경제는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스식 수정 자본주의가 대두한 배경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의 말을 받아들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국가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복지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설상가상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킨 하이에크식 신자유 체제인 대처 정부의 대처리즘이 등장하여 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의 요구를 비롯한 영국의 대처리즘적인 처방을 수용하여 민영화 정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펼쳐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발생된 IMF 체제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자본주의 태생적 폐단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케인스식 수정 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케인스식 수정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공황 상태의 경제를 구하려는 자본주의 유지 방안이었고, 복지 자본주의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파이를 키워나가는 효율적인 방안 없이 증세에만 의지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함으로써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세수가 정대지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석학도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 문제점을 중산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주창한 중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국민의 99%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케인스식 수정 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 자본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산주의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실전 방안은 앞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이다. 여러 방안들이 모두 추진되면 메커니즘에 따라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케인스도 하이에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성장에 초점을 두면 분배에 문제가 생겨 빈부격차가 커지고, 분배에 초점을 두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중산주의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 중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방안은 복지 제도가 초래해온 문제점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산성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완성 방안이다. 또한 중산주의 방안이야말로 국민복지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 했던 베버리지의 실패한 꿈은 중산주의 방안을 통한다면 그가 꿈꾸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완벽히 이룰 수 있다. 중산주의는 고질적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완벽히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자 복지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미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근래 이르러 기업 투자에 ESG라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ESG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고 본다. 투자자가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ESG 성과를 고려하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친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를 주요 지표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국가를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국민 전체를 주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환경, 사회,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친환경적이고 상생적인 방안들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의 CEO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주주인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영에 관심을 가져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심 있게 살피게 된다. 말하자면 지배 구조도 모든 주주가 중심인 이상적인 구조이다. 중산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친환경적이며 사회윤리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주주로서 실질적 주인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ESG를 완벽히 갖춘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오늘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기업의 이상에 딱 들어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지향적인 기업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